가끔 몸이 말을 한다. 하지만 단어로 말하지는 않는다. 감각으로 말한다. 작고 반복적이며 조용한 신호로. 누군가가 그것을 듣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착하는 메시지로.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날씨가 따뜻해도 손이 차가웠던 적이 있나요? 혹은 여름 한가운데에서도 발이 차가운 느낌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그 감각을 너무 오랫동안 느껴서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나요? 그것은 몸의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무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혈액순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혈압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항상 추위를 느끼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생리학적인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대의 전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스승에서 제자로, 할머니에서 손자로, 치유자에서 공동체로 전해진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들은 손과 발이 지속적으로 차가워질 때 명백한 기후적 원인 없이 내부의 불꽃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할 에너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심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재의 경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거의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제스처가 항상 당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의 삶보다 더 오래된 기억에서 옵니다. 때때로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에서, 더 이상 땅을 걷지 않는 몸에서 오지만 여전히 당신의 신경계가 조절되는 방식, 당신의 몸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에 그 흔적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속적인 추위 뒤에 숨겨진 가능한 메시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 에너지가 당신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와 당신의 혈통의 역사에서 어떤 층이 그 감정을 통해 표현되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세상과 연결하는 열기를 다시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하지만 거의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적 비디오에서 생략되는 것, 아마도 불편하기 때문이거나 항상 편안한 수준의 정직함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에 드러낼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간단한 일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 내면의 불을 활성화합니다. 그 문구는 단순한 댓글 이상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작은 선언입니다. 자신의 신경계에 당신이 여기 있음을, 듣고 싶어 함을,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이 공간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같은 깨달음을 걷는 영혼들 간의 의식적인 교환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신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수천 년 동안 고대 문명은 몸을 기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살아있는 지도처럼 보았습니다. 각 감각이 언어인 영토, 각 만성 증상이 내면이 의식과 유지하려고 하는 대화인 곳입니다. 동양의 지혜자들은 현대 의학이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수세기가 걸릴 어떤 것을 세대에 걸쳐 관찰했습니다. 몸의 열은 단순한 온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표현입니다. 흐르거나 수축하는 생명력의 발현입니다. 혈액이 혈관을 순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온도계입니다. 중국 전통 의학에는 부족한 양의 개념이 있습니다. 생명을 움직이고 활성화하는 활력의 불꽃, 확장적이고 변형적인 원리가 몸의 중심으로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그것을 끌 위험이 있을 때 불꽃이 반경을 줄이는 것처럼요. 자신을 감싸 안아 열을 보존하는 동물처럼. 그 불은 도교 전통에서 명문밍맨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명의 문 또는 운명의 문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사이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그 열의 원천은 이후 팔과 다리, 손과 발로 이동하여 인간이 세상과 접촉하고 그 흔적을 남기는 지점으로 향합니다. 그 열이 몸의 경계에 도달하지 않을 때, 손이 차갑고 발이 따뜻해지지 않을 때,
이는 단순한 생리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들어줘야 할 영혼의 은유입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은 임의의 사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 기관입니다. 손은 주고받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들고 어루만지고 지탱하고 창조하고 전달하고 취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열이 만성적으로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을 때 몸은 매우 구체적인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촉, 주기, 받기, 세상에서의 능동적인 존재와 관련된 무언가가 수축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른 방향, 진전, 땅에 서서 무언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길에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이 지속적으로 열을 잃을 때 전통적으로 자신의 길과의 연결이 약해졌다고 해석합니다. 진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삶을 확고한 땅으로 신뢰하는 것과 관련된 무언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이 무시하는 차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분석의 반성을 진정으로 방해적이고 동시에 해방적인 것으로 변형시킵니다. 많은 전통의 고대 스승들, 도교에서부터 안데스의 치유자들, 시베리아의 샤먼들에서부터 인도의 아유르베다 지혜자들까지 그들은 근본적인 이해를 공유했습니다. 몸은 단순히 주인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혈통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 몸은 이전의 몸들의 결과입니다. 전쟁, 기근, 망명, 강제 이주, 강요된 침묵을 견뎌낸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영속적인 수축을 요구하는 조건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 생존하기 위해 세상에서의 존재를 줄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몸들은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생존을 보장했던 수축의 패턴들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준 신경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큰 문제는 이러한 패턴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해집니다. 의식적인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가족 식탁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지 않는다. 오히려 신경계의 규정처럼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조정되는 경고의 임계값처럼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몸에 사는 방식처럼 상대적으로 최근의 과학인 후생유전학은 점점 더 확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며 노인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우리 조상들의 경험은 그들의 후손의 유전자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유전자 코드 자체는 아니지만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어떤 유전자가 침묵하는지를 결정하는 스위치는 그렇다. 고대인들이 혈통의 기억이라고 부르던 것을 과학은 이제 세대 간 후생 유전학적 전이로 부르기 시작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 심각한 기근을 겪은 사람들의 자녀, 전쟁의 외상 후 세대에 대한 연구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해지는 특정 생물학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신체는 조상들이 겪었던 일을 문자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느껴지는 추위는 단순히 온도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보다 훨씬 이전에 더 이상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배운 누군가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만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세상으로 너무 많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 더 신중하다는 것을 배운 누군가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생존은 수축을 요구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공명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내 에너지의 기억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것을 건드린다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영적 대화를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 슈퍼채팅을 통해 이 의식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정보, 이렇게 많은 소통 도구,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이렇게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고대인들이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걱정과 연민이 동등하게 섞여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 전사의 상태, 전쟁이 이미 끝났음을 잊은 파수꾼의 상태,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만성적인 교감신경계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위협에 맞서기 위해 몸을 준비시키는 경고 시스템, 심장을 빠르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잠재적인 위험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종이 생존할 수 있게 해준 지혜로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위험과 상상된 위험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위협과 과거의 위협에 대한 기억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유전된 두려움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경계에 있어 위험의 기억은 실제 위험과 같은 반응을 유발합니다. 몸이 만성적인 경계 상태에 들어가면 혈액은 주요 장기로 재배치됩니다. 심장, 폐, 뇌, 대근육, 사지의 생리적 우선순위가 사라집니다. 손은 차가워집니다. 발은 열을 잃습니다. 몸은 자원을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경계에서 물러납니다. 즉각적인 생존을 위한 훌륭한 메커니즘입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기본 상태가 될 때는 파괴적입니다. 몸이 더 이상 휴식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를 때, 위험이 수평선에 없을 때도 경고 시스템이 켜져 있을 때, 영혼과 신경학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만성적으로 차가운 손과 발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그들 앞에 실제 위협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경계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마치 발 아래의 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과도한 경계가 있습니다. 의식의 문턱 아래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결코 풀리지 않는 배경의 긴장이 있으며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긴장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는 방식으로 인식됩니다. 신체 기억 작업의 관점에서 이 만성 상태는 자주 교차하는 여러 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하는 것이 결과를 초래했던 어린 시절에서 올 수 있습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어른들의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유발하던 시기, 보이지 않게 작고 해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안전했던 시기, 그 아이의 몸은 확장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인식은 신경계가 완전히 형성되는 초기 생애에 자리 잡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은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안전히 예측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다. 명백한 학대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단순히 일관성이 결여된 것에서 비롯된다. 감정적 기후가 예고 없이 변하는 가정에서, 어제는 애정이 넘쳤던 어른이 오늘은 거리감을 두거나 폭발적일 수 있는 곳에서, 그런 조건에서 아이의 신경계는 항상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 결코 경계를 완전히 풀지 않도록. 왜냐하면 환경이 언제 변할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탐구한 것처럼 영구적인 수축을 요구하는 조건에서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올 수 있다. 내 신경계가 배운 것은 수년간의 역경을 통해 확장이 항상 허용되는 사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몸은 환경이 가르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그 학습이 충분히 이른 시점에 발생하거나 시간적으로 충분히 멀리에서 오는 경우, 그것은 구조로 자리 잡는다.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이 아니라 신경계가 조직되는 방식 자체로 모든 경험이 처리되는 기초톤처럼. 심리학에서 동결 반응이라는 개념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생존 반응인 공격이나 도주와는 달리 동결은 다른 선택지가 실행 가능하지 않을 때 신경계의 반응이다. 죽은 척하는 동물의 고정 상태, 싸우거나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아이의 침묵. 그래서 유일한 선택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결 상태에서 열은 깊이 철회된다. 치유 요가 전통과 신체적 외상 작업에서는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적인 부분 동결 상태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급성 충격의 완전한 동결이 아니라 감소된, 지속된 버전으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완전한 기쁨을 느끼는데 어려움, 유리 뒤에서 삶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사지의 차가움으로 신경학적 요소와 에너지를 연결하는 또 다른 측면이 탐구할 가치가 있다. 이는 많은 전통이 수세기 동안 지적해온 방식이다. 사지의 차가움과 많은 전통에서 심장 중심의 차단으로 알려진 것 사이의 연결. 물리적인 심장이 아니라 연결하고 사랑하며 타인의 경험에 열릴 수 있는 능력을 조절하는 가슴의 에너지 공간이다. 그 중심이 보호 기제로 닫힐 때 에너지의 흐름이 중단됩니다. 핵심에서 손, 접촉, 세상으로 이동해야 할 열이 장벽을 만납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시스템이 닫는 법을 배운 일종의 문입니다. 너무 많이 주지 않기 위해 비어있게 됩니다. 너무 많이 받지 않기 위해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열은 중심에 갇히게 됩니다. 경계로 흐를 수 없고 접촉, 존재, 확장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치료 요가, 신체 작업 또는 감각 지향의 특정 형태의 명상과 같은 방법으로 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종종 뚜렷한 무언가를 보고합니다. 가슴에서 무언가가 풀릴 때,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표현을 찾을 때, 심장이 한 밀리미터라도 열릴 때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은 열림이 허용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에너지 흐름은 감정 흐름을 따른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이는 신체적 및 에너지 치유 과정을 거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직접적인 경험이다. 이 중 어떤 부분이 당신의 경험을 설명한다면 적어보세요. 나는 수축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어떤 진실을 건드리고 있다면 깨어나는 사람들 간의 의식적인 에너지 교환으로서 슈퍼챗을 보내 이 공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그 차가움을 느낄 때 아주 적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증상을 가능한 한 빨리 없애는 방법을 찾는 대신 이것이 왜 나타났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자신의 몸과 완전히 다른 관계에 놓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투 대신 경청의 관계, 거부 대신 호기심의 관계. 몸은 실패하는 적이 아닙니다. 수리해야 할 결함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 당신의 조상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충실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언어인 감각으로 표현합니다. 통합의학과 신체 심리학 내에는 증상의 지능이라고 불리는 것과 함께 작업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중심 아이디어는 겉보기에는 급진적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하면 깊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신체가 생성하는 모든 만성 증상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닙니다. 임의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는 반응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적응적이었던 반응으로 어떤 맥락에서는 사용 가능한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 맥락을 벗어나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도 그것이 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세상이 이미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을 정당화했던 위험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말초의 차가움은 전략적 후퇴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체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작동 방향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상에서의 존재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장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너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도박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인식된 위험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인내와 연민으로 탐구할 때 종종 그 사람의 역사나 가족의 역사 안에서 완벽한 논리를 가진 패턴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주한 사람들의 혈통, 두드러지는 것이 위험한 주목을 끈다는 것을 배운 세대들, 너무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잃는 것과 동의어인 가족들, 사랑이 항상 조건부로 오는 가족 전통,
받는 것이 빚을 지는 것과 같고 요청하는 것이 취약해지는 것과 같았던 곳. 이러한 패턴은 누군가가 식별하고 하루아침에 바꾸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의식적인 믿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신경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사람이 신뢰가 무엇인지조차 표현하기 전에 조정된 신뢰의 임계값처럼, 몸이 세상과 유지하는 거리처럼, 본래 내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모든 이전의 것이 정죄에서 기회로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패턴은 운명이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패턴을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즉각적으로는 아니며 노력 없이도 아니고 재발과 의심의 순간 없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진실하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안데스 샤머니즘 전통에는 후차를 변형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과 혈통의 에너지 필드에 축적되는 무겁고 밀집된 에너지입니다. 악의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흐르지 못한 에너지로서입니다. 반복적인 패턴에 갇힌 것, 인정받고 존중받고 다시 움직여져야 하는 것. 안데스의 치료사들은 후차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했다. 그 무거운 에너지가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수축의 패턴 속에는 해방되기 전에 존중받아야 할 생존 전략이 있었다. 티베트 전통에서는 비슷한 원칙으로 작업하는 통렌이라는 관행이 있다. 고통스러운 것, 어려운 것, 피하고 싶은 것을 의도적으로 흡입하고 공간, 명확성, 안도감을 내쉬는 것이다. 처벌의 형태도 아니고 고통의 부정도 아니다. 오히려 내면의 연금술이다. 피하는 것이 그 힘을 지속시킨다는 인식으로 존재감으로 마주하는 것은 변화를 시작한다. 일본의 킨츠기 전통, 금으로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예술에는 이 대화의 순간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철학이 흐르고 있다. 균열은 숨겨지지 않는다. 존경받는다. 강조된다. 조각의 아름다움의 일부가 된다. 부서지고 수리된 조각은 결코 부서지지 않은 조각보다 열등한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와 깊이를 가진 조각이다. 시험을 거친 것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풍부함을 가지고 있다. 혈통의 추위를 짊어진 사람이 그것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은 결코 그 이야기를 짊어지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자신이 겪어온 것에 비례하여 깊이와 연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 지구상의 여러 전통에서도 동일한 본질적인 이해가 흐르고 있다. 내면의 불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형태가 변할 뿐이다. 수축하고 숨고 기다린다. 그리고 그것은 깨어날 수 있다. 힘을 통해서가 아니다. 순수한 의지나 정신적 결단으로 따뜻해지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존재를 통해서다. 진정한 인식을 통해 과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몸이 간직해온 모든 것에 대한 연민의 시선으로 자신의 몸을 다시 거주하게 됩니다. 이 계시가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의 불꽃이 다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이 공유된 지혜를 지지하는 슈퍼챗으로 채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무언가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실천 없이 단지 정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 자신의 몸과의 실제 접촉으로 변모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할 것은 형태상 간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으로 여기 실제로 존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수행된다면 깊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를 찾으세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가능하다면 맨발로 바닥에 발을 놓으세요. 신발의 매개 없이 피부와 땅 또는 바닥의 직접적인 접촉은 신경계에서 매우 오래된 무언가를 활성화합니다. 아래에 단단한 표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무언가입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땅이 있습니다. 어깨를 떨어뜨리세요. 강제로 아래로 밀지 마세요. 그냥 중력이 그것들을 잡도록 두세요. 당신의 몸 표면의 긴장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도록 허용하세요.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눈을 감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시선을 부드럽게 하세요. 주변이 조금 더 흐릿해지고 덜 긴급하며 당신의 주의를 덜 요구하도록 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3번 숨을 쉬세요. 코로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4까지 세세요. 잠시 숨을 참았다가 2까지 세세요.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6 또는 8까지 세세요. 가능하다면. 이 길게 내쉬는 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휴식의 시스템, 몸에게 경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해주는 시스템,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는 것, 여기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 내쉬는 숨마다 어깨, 턱, 눈 뒤, 공간에 쌓인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세요. 아무것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과정을 따라가세요. 이제 주의를 가슴 중앙으로 가져가세요. 분석하기 위해서도, 특정한 감정을 찾기 위해서도, 어떤 특정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사람을 방문하듯이 부드럽게 그 공간을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기들은 이 공간을 아나하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타격되지 않은 소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활성화할 필요 없이 스스로 태어나는 진동이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에게 내재된 개방의 주파수이지만 종종 보호의 층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도교 전통에서 이 공간은 심장의 궁전으로 여겨집니다. 신, 즉 빛나는 의식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몸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 중심에 작은 불꽃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볼 필요도 극적으로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을요. 가장 추운 순간에도 그 중앙의 불꽃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천천히 손바닥을 서로 문지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같이 있는 일을 할 때처럼 같은 주의로 손바닥 사이에서 느껴지는 열기를 느껴보세요. 그 열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쌓인 열기를 느낄 때 멈추세요. 그리고 손을 가슴 중앙에 놓으세요. 방금 방문한 그 공간 위에, 뜨거운 손바닥을 심장 위에, 숨을 쉬세요. 당신의 손의 열기가 당신의 중심의 열기와 만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2개의 열원이 서로를 인식하는 것처럼, 가슴 속에 무언가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처럼, 항상 경계할 필요가 없고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해 항상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잠시 그 접촉을 유지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순간 당신의 손과 당신의 마음 사이의 접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주의를 아래로 가져가세요. 발 쪽으로. 그들이 땅 위에 놓인 무게를 느껴보세요. 그 아래의 표면 질감을 느껴보세요. 그 접촉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발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당신의 주의가 머리에 있고 몸은 마음을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존재한다면 이 순간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로 돌아가는 것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단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러티브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전통에서 땅은 단순한 토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의 수용체이며 인간이 혼자서 계속 짊어질 수 없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존재해온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주는 지속적인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많은 전통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땅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이야기했습니다.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실제 에너지 관계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아유르베다 치유사들은 신경계를 재조정하는 실천으로서 정기적으로 맨발로 땅을 걷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어싱 또는 그라운딩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는 염증 감소와 자율신경계 조절에서 측정 가능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발을 땅에 두고 다시 숨을 쉬세요. 그리고 발바닥에서 부드러운 흐름이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차갑지 않습니다. 침입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화하고 지속적이며 수천 년 동안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의 에너지처럼 느껴집니다. 그 흐름이 발을 지나 올라갑니다. 발목을 지나갑니다. 종아리를 지나 올라갑니다. 무릎을 지나갑니다. 허벅지에 도달합니다. 엉덩이를 지나 올라갑니다. 척추를 따라 하나하나의 척추를 지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열기를 느낀다. 땅과 마음이 연결되고 있다. 아래와 위가 서로를 인식하고 있다.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의 안정성과 항상 당신 안에 살아왔던 것의 불꽃, 잠시 그 공간에 머물러라. 아무것도 찾지 마라. 분석하지 마라. 그저 느껴라. 그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이 질문을 해보라.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여전히 나를 억제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답을 찾지 마라. 논리적인 문제처럼 해결하려 하지 마라. 몸이 반응하도록 하라. 어쩌면 감춰진 눈꺼풀 뒤에 나타나는 이미지로, 몸의 특정한 곳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찾지 않았던 이름이나 상황으로, 이미 스스로가 답인 침묵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든지 판단 없이 받아들여라. 이 순간에 그것을 바꾸거나 설명하려 하지 마라. 그저 인식하라. 그저 조용히 말하라. 나는 너를 본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라. 신체가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주의를 되돌리세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몸이 의자와 바닥, 방의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계속하기 전에 한 손을 심장에 잠시 가져다 대세요. 여기까지 당신을 데려온 몸에 대한 인식의 제스처로서, 그것이 지켜온 모든 것,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통해 계속 뛰어온 것, 이 작은 의식은 정기적으로 반복되면 신경계의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마법처럼 즉각적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에 대한 의식적이고 자비로운 존재가 신경계가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 느끼는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 조금씩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 이 연습을 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열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 경험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이 공간을 지탱하는 에너지 공유의 제스처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온도와 세계에 존재하는 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온도는 온도계가 측정하는 것입니다. 존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방에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삶과 진정으로 접촉하고 진정으로 여기 존재하며 진정으로 이용 가능한 능력입니다. 내면의 불꽃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온도 이상의 것이 변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변합니다. 일상 경험의 질감이 변합니다. 유대의 질이 변합니다. 그리고 미묘하지만 깊은 방식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방식이 변합니다. 일본 전통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존재의 이유로 간단히 번역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가장 깊고 미묘하게 사람의 삶을 완전히 살고 있고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완전히 존재하는 상태를 묘사하며 일종의 내적 열기가 가시화됩니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항상 가장 유창하거나 가장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가장 정돈된 삶이나 가장 인상적인 성취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단어가 필요하지 않은 무언가입니다. 그들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중심에 수축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에 갇혀 있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껴집니다. 그것은 눈에 띕니다. 그것은 각 상호작용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전통에서 오잣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신체 조직의 정제된 본질로 설명됩니다. 모든 생리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발생하는 생명의 빛, 눈에 특별한 빛을 주는 것, 피부에 광채를 주는 것,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존재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게 만드는 것,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즉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서는 오하스가 한 사람이 자신의 본성과 갈등을 겪을 때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느끼는 것을 체계적으로 억누를 때, 그가 가장 깊은 가치에 반하여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 그가 실제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삶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삶을 빌려서 살 때, 그리고 오하스는 한 사람이 일관성 있게 살기 시작할 때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정렬되기 시작할 때, 내부의 불꽃이 더 이상 내부 갈등에 소모될 필요가 없을 때, 이전에 억제하고 담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던 에너지가 마침내 표현, 연결, 창조로 흐를 수 있을 때, 내면의 열을 회복하는 것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다. 이는 고립된 의식이나 영감의 순간에 내린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 점진적인 과정이며 때로는 비선형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럽다. 연습과 인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깨달은 이들에게만 주어진 달성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작은 제스처로 시작되며 수축의 패턴에 도전하는 것이다. 보통 침묵하는 대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제스처. 대립이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항상 쉽거나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만성적인 자기 억압, 즉 말이 나오기 전에 삼키는 습관은 점차적으로 표현의 불꽃을 식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표현이 밖으로 나갈 길을 찾을 때마다 가슴 속의 무언가가 1mm 더 열립니다. 칭찬을 받을 때 즉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제스처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거나 그것이 착륙하기 전에 그것을 배제하는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 자신을 축소하는 데 익숙한 사람에게는 심지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작은 개방의 제스처는 신경계를 훈련시켜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좋은 것이 도착하고 머물고 현실로 인정받는 것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제스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청하는 것이 약점이라는 것을 역사 속의 어느 시점에서 배웠기 때문에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거나 그 취약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몸의 확신으로 새겨져 흐름을 점진적으로 차단합니다. 요청할 수 없는 삶은 팔이 부분적으로 다친 채로 사는 것입니다. 다친 팔은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없다. 자유롭게 주는 제스처, 의무가 아닌, 주기가 두려움이나 죄책감에서 비롯될 때, 결과를 피하거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어질 때, 주는 행위는 불을 끄는 대신 소모시킨다. 주기가 풍요로움에서 중요한 무언가에 기여하는 진정한 만족에서 비롯될 때, 각 자선의 행위는 불을 끄는 대신 내면의 불을 키운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향해 걷는 제스처,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더라도 바른 자신의 욕망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목적을 기억한다. 강요된 욕망이 아니라 실망할까 두려워하거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욕망에서, 내면에서 오는 것,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존재하는 것. 이 모든 제스처는 의식적으로 반복될 때 불을 키운다. 극적으로는 아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아니다. 수치, 어떻게 먹이를 받는지를 알게 된다. 조심스럽게, 지속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불이 커지고 에너지가 다시 존재의 경계로 흐르기 시작할 때 세상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바뀐다.
손은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존재감이 더해지며 뻗어나간다. 계산 없이 줄 수 있고 죄책감 없이 받을 수 있다.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고 만지고 만져질 수 있다. 발은 더 이상 그렇게 망설이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 땅 위에 서서 삶이 여전히 제공할 것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온몸은 아마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다. 아마도 완전히 느껴본 적이 없어서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무언가. 자신의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느낌. 세상이 주로 피해야 할 위협의 장소가 아니라 존재감과 따뜻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느낌. 그 따뜻함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내면의 불꽃과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 있는 영혼들의 공동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슈퍼 채팅을 통해 이 공간을 지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존재의 이러한 신비를 탐구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차가운 손과 발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의학적 용어나 분석의 숫자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도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몸은 우리의 역사에 대한 조용한 거울처럼 작용하며 생물학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허락 없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번 여행 동안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그 차가운 손들, 세상이 따뜻할 때조차 겨울을 간직한 것 같은 발들이 은유일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수축, 보호, 어느 순간 수축하는 것이 확장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배운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몸의 작은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분히 바라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한 긴 이야기와 세대에서 왔습니다. 침묵하고 저항하고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생존의 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필요했던 동일한 보호가 때때로 몸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몸은 과거와 현재를 마음처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단지 작동했던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에너지가 중심에 저장되고 열이 보호되며 몸의 경계가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깊이 해방감을 주는 것이 나타납니다. 반응하는 방식이 유전된다고 해서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조상들의 에너지는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기는 사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강한 강과 같습니다. 기억을 가져오는 강이지만 힘과 방향, 그리고 움직일 가능성도 가져옵니다. 각 세대는 그 강의 흐름을 약간 수정할 기회를 가집니다. 큰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작은 결정들로 말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천천히 몸이 세상을 거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간단한 결정들입니다. 이전에 침묵했던 말을 하는 것,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거부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기,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기,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기회를 향해 나아가기. 그 작은 행동들은 불꽃이다. 그리고 불꽃은 꾸준히 공급될 때 우연한 불꽃이 아니라 내면의 집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열기는 단순히 혈액이 더 잘 순환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깊은 느낌에서 온다. 손을 숨기지 않고 세상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과거의 조심스러움에 지배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왜냐하면 한 사람이 더 많은 존재감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가장 단순한 것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기 때문이다. 자세가 이완된다. 호흡이 열리게 된다. 몸이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조금씩 거의 자각하지 못한 채로 에너지가 항상 도달하고 싶었던 곳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창조하고 제공하고 받는 손으로,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발로. 그래서 다음에 손이 차갑거나 발이 식는 것을 느낄 때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의식적인 휴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알림으로 당신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질문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필요 이상으로 나를 억제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조금 더 확장을 허용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제스처, 작은 결정, 솔직한 대화, 다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씩 내면의 불꽃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이 되었다면, 오늘 들은 것 중 일부가 당신의 조용한 경험의 한 부분을 건드렸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내 에너지가 확장되도록 허용합니다. 라는 문구를 공유해 주세요. 각 댓글은 몸, 의식, 삶에 대한 같은 질문을 탐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작은 만남의 지점을 만듭니다. 이런 종류의 반성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느낀다면 이 공간에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은 깨어나는 것이 항상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조용한 관찰, 이해 및 존재의 과정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인간의 신비를 계속 탐구하는 이 공간을 지지하고 싶다면 슈퍼채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의식적인 제스처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진정한 깨어남은 모든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몸, 에너지, 그리고 삶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